열리려나 대장동 판도라. 이건 뭡니까? 시스템으로 다루다. 어떤 조치라도, 예, 제가 이거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죠. 대장동 그거 어떻게 수사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다가가야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이 사안은 이미 아니다. 즉 대통령에 대해서 민정수석을 동원해서 검찰총장 또 법무부 장관 이런 그쪽으로 힘을 몰아주면서 이 대장동 게이트를 파헤치는 이런 면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른바 우리가 검찰과 법원이라는 양대 시스템으로 그런 것들 수사를 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고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죄가 있으면은 당연히 사법 처리를 받는 것이고 죄가 없으면 뒤집어 쓰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함의가 포함이 된 것이죠. 네, 바로 대장동 게이트를 다룬 만평까지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대장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장동 특검 여야 동상이몽이다. 자, 대장동 특검이 TV토론에서도 어떻습니까? TV토론에서도 무조건 특검으로 간다, 동의한다라고 형식적으로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막판 그 TV토론 때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장동 특검 동의하시죠? 이것 보세요. 동의합니까? 여보세요. 동의합니까? 3번을 왔다 갔다 했죠? 이재명이 여보세요. 이재명이 동의합니까? 라고 이제 막 몰아붙이고, 윤석열 후보는 여보세요. 이것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 상황에, 여보세요. 라고 하는 얘기는 특검에 동의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라 이미 우리는 특검을 하자라고 일찌감치 당론을 정했는데 당신들 집권당이 법사위에 안건조차 상정 안 했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역전을 시키려고 저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특검에 동의합니까? 이미 3달 전에 우리는 당론으로 특검에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죠. 예, 바로 대장동 특검은 약간 지금 미묘한 상태가 됐습니다. 왜냐고요? 예, 바로 특검은 누가 임명합니까? 특검은 결과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5월 9일까지는 현직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라 문재인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예, 5월 9일까지. 그러니까 바로 어제 윤호중 이른바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윤호중 원내대표가 3월 지나가기 전에 특검은 여야 합의로 구성을 하자라고 지금 다시 막 또 재촉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시면 굉장히 흥미있는 대목인데요. 바로 3월 달에 특검법을 여야가 통과를 하면은 4월 달에 절차가 쭉 진행이 돼가지고 2사람이 특검 후보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다음에 바로 대통령이 2사람 중에 1사람을 특검을 지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명한 특검으로 임명을 하면 바로 이재명에게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국면을 선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빨리 3월 달에 여야 특검법을 통과를 하고 4월 달에 대통령이 여야가 올린 이 특검 후보 중에서 1사람을 문재인이 우호적인 사람을 선택을 해야 바로 이재명이 살아난다. 이재명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민주당의 생각인 것이죠. 예, 꼼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9일 이전에 해야 자기들에게 유리한 특검을 임명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그런데요, 반대로 집권에 성공한 국민의힘 윤석열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빨리 특검을 동의를 해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문재인 또 민주당의 굉장히 우호적인 특검이 등장이 되면은 이게 이재명한테 유리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5월 10일 이후에 서울중앙지검, 어차피 중앙지검에서 이제 웬만한 권력 비리 같은 건 다 이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을 윤석열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임명을 해서 서울중앙지검 주도하에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재명에게는 위협을 줄 수가 있다. 지금 그런 판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5월 9일 이전에 빨리빨리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민주당 계산은 민주당과 이재명, 문재인에게 유리한 우호적인 특검을 임명을 해서 그나마 수사의 부담을 적게 받고 윤석열에게
하여튼 어떤 그 부산저축이라든가 이런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쪽에서는 되도록이면 5월 10일 이후에 정권이 출범되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이라든가 기존의 검찰 수사력으로 대장동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차이를 많이 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해관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윤석열 특검할 필요가 없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얘기를 지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수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야가 같은 상황입니다만은 동상이무인 것이죠. 문재인, 이재명에게 유리한 특검을 빨리 임명을 하는 게 그나마 최선책이다. 그러니까 이거 집권한 마당에 특검을 그렇게 빨리 선뜻 동의를 해주면은 이게 잘못하면 말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팽팽한 이제 기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누굽니까? 이 윤석열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을 내서, 거기도 이제 그 검사장 위치니까요, 충분히 갈 수는 있는 것이죠. 임명을 해서 한동훈의 주도하에 대장동 게이트를 파헤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어떠한 수사 결과가 나도 정치 보복이다 하는 그런 그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한동훈을 그런 그 용도로 쓰기에는 물론 뭐 수사는 잘할지 모르지만 국민 여론이 굉장히 더 악화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우려를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건 결코 바람직한 그 일이 아닙니다. 검찰총장, 김호수 검찰총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검사는 뭐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바뀔 수가 있지만 검찰총장 법령으로 2년이라는 그 임기가 딱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집권한다 손치더라도 김호수 검찰총장의 옷을 바로 벗기면은 바로 재판이 되는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옷을 벗기려고 추미애 또 이 청와대가 그렇게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검찰총장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길을 만들어준 것이죠. 저는 누가 뭐래도 추미애라는 사람이 그 1등 공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1등 공신이라고. 상당히 이제 반업적인 그 표현입니다만은, 대통령을 그렇게 거물급으로 만들어준 것도 바로 추미애, 또 청와대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방조를 한 것이죠. 방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야 동상이몽으로 지금 특검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민주당의 윤 검찰보다 문 임명할 특검이 유리하다라는 기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데 바로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할 검찰보다 문 대통령이 임명할 특검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그런 그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